그 다음에 굴지성. 굴지성은 중력이 작용하는 바다. 자, 굴지성은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 식물이 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뿌리가 땅속으로 자라는 원리를 설명하겠습니다. 소나무 종자를 파종하면 먼저 유근은 햇빛에서 먼 방향으로, 즉 이 유근 부분은 뿌리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굴지성과 관계되어 있죠. 햇빛에서 먼 방향에 땅속으로 자라 주근이 되죠. 주근은 뿌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굴지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직 방향으로, 즉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수직 방향으로 자라서 토양 깊숙이 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2차근은 비교적 수평 방향으로 자라서 측근이 되며 3차근은 굴지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고 각도에서 아무데나 여러 방향으로 퍼지면서 땅속에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수평 방향으로 자라던 뿌리가 굴지성에 의해서 밑으로 구부러지는 원리도 옥신이 뿌리의 아래쪽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신장을 억제함으로써 위쪽의 세포가 더 빨리 자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광색소와 관계되는 색소를 파이토크롬이라고 하는데요. 자, 식물체 내에 있는 색소 중에서 광질, 즉 빛의 파장과 관계되어 있죠. 파장과 관계되는 것인데 파장을 나타내도록 하는 색소 중에 하나는 파이토크롬이라는 것입니다. 파이토크롬은 분자량이 큰 두 개의 동일한 폴리펩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 여기서 파이토크롬은 피롤이 4개 모여서 발색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색단. 여기에서 발색단이라는 이제 용어가 나오는데, 발색단이라는 것은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들뜨면서 어떤 색이 나타나는 것인데, 파이토크롬은 암흑에서 자란 식물세포 내에, 암흑에서 자란 길은 식물체 내에 가장 많은 양이 들어있으며, 햇빛을 받으면 합성되거나 일부가 금지되거나 또 어떻게 파괴되기도 합니다. 파이토크롬은 식물체 내에 대부분의 경우 안에서 존재하는데 뿌리를 포함하여 생장점 근처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파이토크롬은 비교적 낮은 광도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낮은 광도냐면 가시광선의 100분의 1 광도에서 1분간 노출을 해서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떤 파장의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파이토크롬은 나타나게 존재하게 되죠. 자, 적색광인 파장이 660나노미터의 빛을 비추면, 자, 여기 보시죠. 여기에 있는 PR 형태인, 즉 불활성화한 상태에서 햇빛이나 적색광이 비치게 되면 지금 이 PR는 활성 상태인 PFR로 이렇게 생리적인 이제 발현을 하게 됩니다. 적색광인 660나노미터의 빛을 비추면 PR 형태에서 PFR 형태로 바뀌고, 원적색광인 파장이 730나노미터의 PFR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PFR에서 730나노미터의 빛을 비추게 되면 불활성화한 상태로 다시 PR 형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단백질에 붙어있는, 즉 발색단의 피롤 분자의 배열이 햇빛을 받음으로써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해서 햇빛하에서 광속세는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적색광을, PR의 적색광을 비추면 여기가 20%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이 활성인 상태가 약 80% 정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체 광석소의 80%가 PFR로 존재하고, 원적색광을 비추면, 여기에다가, 즉 활성인 PFR에다 원적색광 광선을 비추면 불활성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활성인 상태가 여기에서 어떻게 변하죠? 원적색광을 보면 99%가 여기에 있는 PFR 형태로 되고 1%는 활성인 PFR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활성 상태인 PFR을 야간에 천천히 두면 여기에서 환원이 됩니다. 시간에 정확히 비례해서 환원이 됩니다. PFR는 생리적으로 활성을 띈다. PFR는 생리적으로 활성을 띠는 형태로서 여러 가지의 광주기 현상이나
또는 종자후면 광 형태의 변화 등을 지배하게 되죠. 암흑에서 PFR은 PR로 천천히 시간에 비례하여 환원되거나 파괴됩니다. 암흑 속에서 PFR가 PR로 환원되는 양은 정확하게 시간에 비례하게 되며 식물은 PFR과 PR의 상대적 비례로서 밤의 길이를 측정하게 됩니다. 특히 단일성 식물의 경우는 밤의 길이를 10분 이내의 오차로 정확하게 측정하여 개화 시기를 탐지하게 되죠. 두 번째, 크립토크롬. 아까 주광성 색소라고 했죠. 식물이 햇빛을 향하여 자라는 주광성은 청색과 보라색 광선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파장은 320에서 450 나노미터 부근이고 생물에 따라서 흡수 파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반응을 나타낸 일련의 색소를 여기에는 크립토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파종 중에서도 자외선도 효과가 있지만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이 450m, 즉 가시광선 영역이죠. 있는 청색광선과 보라색 광선에서 가장 효과가 큽니다. 식물에 따라서는 햇빛에 의한 식물의 반응은 어떤 크립토크롬이나 파이토크롬 한 가지가 아니는 이런 파이토크롬과 크립토크롬이 함께 작용해서 나타나게 되죠. 자, 고광도 반응. 고광도 반응이라는 것은 광도가 높다는 것은 즉 높은 광도에 노출되어야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데 파이토크롬 색소에 의한 식물의 방향은 아주 낮은 강도, 즉 가시광선 100분의 1 광도에서 1분간 노출되어도 이것이 된다겠죠. 그래서 나타난다. 그러나 암흑에서 자란 수수 붉은 색소 합성은 비교적 높은 광도에 노출되어야만 나타나는데 이것을 고광도 반응에 나타난 색소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고광도 반응은 종자의 발화나 줄기 생장의 억제, 그 다음에 잎의 신장 생장이나 색소 합성. 자, 여기에서 다 종자 발화나 잎의 생장, 색소 합성이제 여기에서는 줄기의 생장이 억제된다는 이것 하나 더 생각하시고요. 관여하는데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파이토크롬과 다르게 된다. 즉, 고광도 반응과 파이토크롬의 다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이토크롬은 색소보다 최소한 100배 가량의 고광도를 요구하며 수시간 동안 노출돼야 하는데 파이토크롬은 뭐죠? 가시광선은 100분의 1에서 1분간 노출돼도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적색광과 원적색광에 의해서 파이토크롬은 즉 상호 교환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고광도 반응은 상호 교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과 적색, 원적색광 부분에 1개 이상의 흑광점을 또 가지고 있죠. 이제 광합성을 시작하겠습니다. 광합성은 녹색 식물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죠. 이때 초록색을 띤 엽록소가 태양 에너지를 모아서 원동력을 제공해주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와 이런 물을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드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광합성 색소란 무엇이냐? 광합성 색소에서 가장 그런 것이 엽록소입니다. 광합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색소에 관여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색소는 엽록소이다. 엽록소는 엽록체라는 그런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엽록소라고 하는 작은 소기관에 있는 색소가 엽록소라는 것이죠. 엽록체의 구조는 엽록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 그라나와 엽록소가 없는 스트로마로 구분이 되는데 각각 이 엽록소가 있는 그라나 부분에서는 이 광반응이 일어나고 엽록소가 없는 스트로마 부분에서는 즉 암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엽록초는 주로 녹색잎의 엽육세포, 즉 엽육세포에 들어있는 것으로서 어린 가지의 수피와 어린 과일에도 들어있는데, 자, 이것이 지금 엽록체거든요. 엽록체인데 지금 이 엽록체의 부분에 있는 이거 지금 여기 층상으로 이렇게 쌓인 것을 라멜라 구조라고 지금 여러 개 이렇게 동전만큼 여러 개 쓰는 것을 이것은 지금 그라나 부분이죠.
이거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광반응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서 즉 엽록소가 없는 이 부분들은 지금 스트로마로 해서 다음에 여기서 암반응이 일어나게 됐죠. 이 엽록체는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안쪽에 있는 내막과 밖에 있는 이 외막으로 되어 있죠. 즉 엽록체는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 같은 경우는 자기 복제가 가능한데 지금 식물의 어떤 소기관에서 이렇게 이중막으로 된 것이 3개가 있는데 핵막하고 미토콘드리아막,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엽록체가 있는데 이 3가지는 이중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다음에 나올 전자 전달계는 여기에 있는 자, 엽록체의 자, 이 부분 안쪽에 있는 이 내막에서 이루어집니다. 전자 전달관정. 두 번째, 목본 식물의 경우에는 엽록소 A인 청록색과 엽록소 B인 황록색이 주종을 이루면서 엽록소는 피롤이 4개 모여서 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그 부분은 어디냐면 지금 여기에 있죠. 이것이 피롤이거든요. 피롤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모여서 고리를 만들고 있으며 고리의 한복판에는 마그네슘 분자가 있고, 자, 고리의 한 중만 지금 여기에 마그네슘이 있죠. 마그네슘이 있고, 4번째 피롤 분자의 꼬리에는 자, 그 긴 꼬리 모양의 피톨이 부착되어 있어서 자, 엽록소를 전체를 볼 때는 비극성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비극성 화합물이라는 건 무엇이죠? 즉 산소가 적거나 또는 없을 때를 말하는데, 자, 이쪽에 있는 4번째 피롤 분자에 보면은 산소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산소가 없이 거의가 다 탄소와 수소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소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비극성 화합물이라고 하죠. 비극성 화합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에 잘 녹지 않고 에테르 같은 지질 화합물에서 잘 녹습니다. 흡수 스펙트럼과 작용 스펙트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엽록소는 태양광선 중에서 가시광선 부근의 햇빛을 주로 흡수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즉 여기에 있는 적색 부분과 청색 부분의 빛을 많이 흡수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 녹색 부분에 대해서는 반사를 하게 돼서 이 반사를 하니까 그것이 녹색 부분에서 잎이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엽록소가 흡수하는 가시광선 부근의 흡수 스펙트럼은 엽록소 A와 엽록소 B가 서로 약간 다르게 되죠. 그리고 이 녹색 부분의 빛을 흡수하지 않고 반사를 한다는 것은 엽록소 A나 B가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자, 엽록소 A가 이거죠. 자, 엽록소 A, 엽록소 B는 지금 이 부분인데, 자, 여기에 있는 500나노미터, 600나노미터에서 즉 이 녹색 부분을 반사를 하기 때문에 녹색 부분은 흡수를 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것은 A와 B가 같다. 그런데 좀 이따 보면은 여기에 있는 광합성 보조 색소인 여기에 카로티노이드가 이 녹색 부분을 흡수를 했고, 이렇게 작용 스펙트럼에서 보면은 여기 원래가 햇빛을 안 받았다면 이 부분에 있는 벌써 광합성이나 어떤 그런 이런 부분이 안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즉 이 녹색 부분도 흡수를 하는 어떤 색소가 있을 거다. 그 부분이 즉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녹색 식물의 파장이 다른 빛을 각각 조사하여 파장에 따른 광합성 작용 후 효율을 조사해 보면 이 청색광이 적색광과 청색광뿐만 아니라 이 녹색광을 비춰도 광합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작용 스펙트럼이 엽록소 흡수 스펙트럼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 여기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어떤 것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엽록소 이외에 즉 이 녹색광인 500에서 600나노미터를 효율적으로 빛을 흡수하여 광합성에 기하는 색소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이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입니다. 이 카로티노이드는 광합성의 보조 색소라고 합니다. 보조 색소.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카로티노이드는 식물에서 노란색 또는 오렌지색, 적색 등을 나타내는 색소입니다.
광합성 작용에서 카로티노이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엽록소를 보조해요. 엽록소를 보조하죠. 햇빛을 흡수함으로써 광합성 시 보조색소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광합성 작용 스펙트럼은 작물을 상대로 조사한 거지만 활력 수입도 어떤 비슷한 정점을 가지고 있다. 나자식물의 경우, 나자식물의 경우 청색광에서 광합성 효율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그 침엽부 큐티클층이 청록색을 많이 반사를 해버리거나 또는 청색광을 흡수해서 엽록소에 전달하지 않는 어떤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카로티노이드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은 광도가 높을 때 광산화 작용에 의한 엽록소 파괴를 방지하는 것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광산화 반응을 방지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카로티노이드 있지만 다음에 보면은 이 안토시안도 있습니다. 안토시안은 입에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또 날씨가 맑은 보면은 이제 열매나 아니면 이파리 같은 것이 빨간색이나 그런 걸로 갖고 단풍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기에 있는 안토시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을에 나뭇잎이 노랗게 색이 변하는 이유는 노랗게 생긴 이유는 엽록소가 파괴되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 색소만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